수행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자,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2번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2번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 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구조물 내에 자, 소유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그러고, 자, 구분등기를 해서 아파트와 빌라같이 구분등기를 해서 소유자별로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의 구조물 안에 소유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은 단독주택, 소유권이 구분등기가 가능하면 공동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 내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건축법상의 구별 기준입니다. 자, 소유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주택에는 단독주택에는 순수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다는 거. 그 중에 다중주택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 자, 1번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순수 토지면적, 당연히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겠죠. 자, 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순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주택으로만 쓰이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하고 주택으로만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일 것. 3계층 넘어가면 안 됩니다. 3계층까지만 인정합니다.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일 것. 당연히 필로티 구조로 되면 1층을 주택층으로 보지 않죠. 자, 순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계층?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은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다중주택이란 것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별, 각 호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취사 부엌 같은 거, 취사 시설은 별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 취사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주거 생활은 가능하나 별도의 독립된 시설이 갖추지 않는 것을 다중주택이라 그럽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거, 일종의 민박집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박 같은 거, 유원지에 있는 민박 같은 것은 자, 취사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놓죠. 자, 이런 것을 다중주택 개념이라 그럽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시설을 다중주택이라 그런다. 바닥 면적은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주거 층수는 몇 층이야? 3계층 이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건축 조례, 각 시도 조례에 최소한의 창문의 설치, 창문의 크기, 그다음에 호실별 최소 면적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조례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5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이 다중주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다중주택과 비슷한 개념인데, 자,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치사 시설 이용의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버리면 이것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기숙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장 등의 자, 위치에 있죠. 학교나 공장 안에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서 쓰이는 건물로서 자, 한 개 동에 한 개 별도의 구조물 안에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이용 세대수 호실별로 50% 이상을 공동 취사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 특히 어디? 학교나 공장 등에 있어서의 건물은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또는 직원, 사택, 사원용을 위해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을 차지해버리면 이것은 개념이 어느 구로 간다? 자, 다중주택이 아니라 기숙사 개념으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거, 자, 기숙사를 설명한 정답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중주택에 대한 요건 하면은 단독주택 안에 들어있는 주택이라는 거, 단독주택 안에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주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주인이 한 명이고 각각 호실별로 주인이 여러 개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하나로 구성된 단독주택이 1항인데 다중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층 이하? 3개층 이하로 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추지 않는 것을 다중주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각 시도의 건축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호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다중주택의 요건인데, 자,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까지는 다중주택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한계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까지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다중주택이라 하지 않고 기숙사라 그런다. 그래서 50% 이상이 공동 취사시설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숙사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은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3번의 정의는 50% 이상, 자,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 되는 것은 기숙사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주택의 유형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별하는데, 자, 단독주택에는 하나의 구조물 안에 소유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순수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은 우리가 독채라 그럽니다. 자, 민간, 일반 집의 1층, 2층 집이죠. 자, 순수 단독주택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여러 명이 거주하는데 주인이 한 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여러 명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된 호실을 만들어 놨지만, 자,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주인이 여러 임차인을 관리하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당연히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당연히 부설 주차장은 제외하죠. 자,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있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너무 많은 세대로 임차인을 구성하면 안 돼요. 최소 몇 세대까지? 19세대까지만 인정합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그럽니다. 자,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개층으로 구성되고 최소 임차인 호실이 몇 개? 19세대 이하까지만 인정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그런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다중주택 있죠.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죠.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여전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는 다가구 주택과 동일합니다. 자, 적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축 조례로, 자,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공간도 단독주택의 하나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죠. 자, 공간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본다.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공간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있죠.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여러 명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 달라요.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하나의 전체 건물 안에 소유자가 여러 명 구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여러 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건축법상 기준이 층수가 5개층부터 무조건 아파트로 갑니다.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고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건축법상 무조건 뭘로 간다? 아파트로 간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다. 연립주택이란 것은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바닥
바닥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초과해서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라 그런다. 4계층까지를 연립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4계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 그런다. 당연히 호시별로 소유자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것이 연립주택이다. 층수는 몇 계층이야? 4계층까지만 인정합니다. 4계층 이하.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토지가 넓어야 됩니다. 연립주택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다.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라 그럽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은 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초과면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 여러 소유권이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자,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층수가 3계층까지만 인정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4계층까지 인정이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건축법상에는 기숙사도 인정이 됩니다. 자, 주택법상에서는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에서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 자, 기숙사는 학교,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서 한 개 등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를 넘어버리면 50% 이상이 넘어버리면 이건 기숙사로 간다는 거. 다중주택과 비교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중주택은 50% 규모가 기준이 없습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만 기준하는 거죠. 자, 근데 기숙사는 전체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 넘으면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로 들어간다는 거 놓치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실무적으로 원룸이라 그러죠.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은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그럽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그러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세대부터 300세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야 돼요. 300세대도 되면 안 돼요. 300세대가 안 돼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분양을 아주 높게 잡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이거죠. 물리적으로.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물로 지었는데, 주택 외로 영업용으로 지었는데 그 부속 토지 건물을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를 해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이 무슨 용도로 지었다? 주택 외의 건축물로 지었다. 주택 외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주어졌는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게 인가되는 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다중생활시설 내에 고시원이라든가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 기숙사, 이게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법상의 기숙사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상에서는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자, 이런 것을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준주택이라는 문장을 볼 때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택 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그런다. 자,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이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을 말합니다. 운전학원이라든가 정비학원, 주차장, 세차장, 차고지. 자, 위락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카지노, 영업소, 이런 것을 유락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을 짓죠. 자,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도 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준주택 건설할 때 융자도 해줄 수 있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 대한 것은 융자가 안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내인 것을 융자로 해주지, 국민주택 규모 8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는 융자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 이게 핵심 사항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뭐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거. 단독주택에는 소유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물을 말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다는 거. 이 다중주택에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그런다. 자, 공동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러 소유자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건축법상 기숙사도 있다는 거. 기숙사가 다중주택과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기숙사는 공동주택 내에 있지만 자, 공장, 학교 등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만 공동치사시설의 이용 세대도가 몇 프로를 넘어야 돼? 50%를 넘어야 기숙사로서 인정한다는 거. 자, 이상 부동산 학개론 2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다중주택의 요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중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